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 등교 개학 일정에 이어 방역 세부 지침을 발표했지만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이단 사이비로부터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탈퇴자들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청년이 늘고 있는 가운데 쌍방향 소통을 중심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제구호개발인주 구피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 생필품을 담은 희망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다음 주부터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등교 개학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교육부는 학사 일정에 이어 방역 세부 지침도 발표했는데요. 교내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학교와 학부모들 사이의 혼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한혜인 기자입니다. 다음 주부터 등교 개학이 본격화됩니다. 먼저 고등학교 3학년은 진로와 진학 준비를 위해 가장 빠른 13일에 등교를 합니다. 일주일 간격을 두고 20일에는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생이 등교합니다. 오는 27일에는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 4학년이, 다음 달 1일에는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 6학년이 차례로 등교 개학을 합니다. 교육부는 방역 세부 지침도 발표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은 매일 아침 건강 상태에 대한 자가진단 설문을 모바일과 PC 등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증상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등교할 수 없지만 출석으로는 인정됩니다. 마스크는 점심시간 이외에는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단 체육 수업은 거리 두기가 가능한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에어컨 사용과 관련해서는 창문의 3분의 1을 열어둔 채 가동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교회 체험활동을 신청해 가정에서의 학습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가정학습이 인정되는 기간이 달라 혼선이 예상됩니다. 또한 학생들이 교실 안팎에서 거리 두기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학생들이 이제 학교 안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거리 두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이 좀 중요한데, 이게 학생들한테 이런 것들을 지켜야 돼라고 했을 때는 학생들이 지키기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의 부담도 상당합니다. 교육부가 방역을 위한 보조 인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원 기간과 인원 등 보다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방역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좀 컸었고요. 방역에 대한 책임을 과도하게 단위학기에 부과한 것은 아닌가. 코로나19 대응 체제가 생활 방역으로 전환됐지만 등교 개학을 앞둔 학교와 학부모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학생들이 마음 편히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학사 일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길 기대합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신천지와 JMS 등 이단 사이비 종교로 인해 삶과 가정이 망가진 탈퇴자들이 심리적인 회복을 위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단 전문 매체 바른미디어와 서울중독심리연구소가 이단 탈퇴자들의 심리적인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두 기관은 이단 사이비 탈퇴자들을 대상으로 개인과 집단 상담을 진행하며 사례 연구와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바른미디어가 탈퇴자들을 서울중독심리연구소에 연계해 도움을 주는 방식입니다. 바른미디어 조미듬 대표는 탈퇴자들은 속았다는 분노와 억울함,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한다며 교리 상담뿐 아니라 심리치료를 통한 회복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독심리연구소 김형근 소장은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 대부분이 정서적 결핍에서 비롯한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전문 심리 상담을 통해 탈퇴자들이 회복되고 건강한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회에서 청년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청년 복음화율 3%라는 말이 나올 만큼 청년 선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갈수록 청년 사역이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전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한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면서 청년 선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전도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소통 중심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알파코스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알파코스는 지역교회와 연계하고 소그룹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독교 신앙에 관심이 있거나 교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지만 교회에 다니고 있어도 기독교 신앙을 체계적으로 알고 싶은 사람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알파코스는 먹고, 듣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진행됩니다. 6명에서 8명으로 꾸려진 소그룹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눕니다. 기독교에 대해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편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알파코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방식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통해 기독교 신앙에 대한 궁금증과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어 좋다고 말합니다. 어떤 질문이든 다 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터무니없는 질문도 다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궁금한 게 되게 많은 시기였어서 한번 가보자, 재밌겠다 생각해서 알파코스를 가게 됐어요. 그냥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답을 찾아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배운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체 과정을 다 지나고 나니 배워져 있더라고요. 실제로 알파코스를 통해 교회에 정착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목사님들한테 여쭤봤을 때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보통 한 70% 정도는 교회 정착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현재는 전국 300여 교회가 알파코스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알파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알파코스의 모든 자료는 무료입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교회는 알파코리아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자체가 무엇인지, 교회가 뭔지, 그리고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편안하게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편안하게 알아가면서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구피플은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담은 희망박스 5,000개를 만들어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의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이영훈 구피플 이사장을 비롯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 등 총 300여 명이 모여 희망박스를 직접 포장했습니다. 즉석밥과 라면, 마스크 등을 담은 희망박스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구피플 이영훈 이사장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힘과 용기를 전해주고 싶다며 모두 힘을 모아 사랑을 실천하는 운동에 앞장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김민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함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반복되는 대형 참사의 원인과 대안을 살펴봅니다. 5월 들어 대학들이 대면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단 포교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구체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는 예배와 교제, 선교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교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이후 예배의 회복 방안을 모색해봅니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대형 참사. 지난 29일 경기도 이천의 물류창고 화재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 위험의 외조화가 여전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같은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이 개선되고 현장에서의 안전수칙도 강화되지만 실제 현장 상황은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건설사의 경우 안전조처를 준수하는 분위기 자체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관리감독 인력을 보강하는 것과 함께 사고의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대학들이 개강하는 새 학기는 이단 사이비의 포교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입니다. 학원보그마협의회에 따르면 대학 신입생 90%가 이단과의 접촉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온라인을 활용하거나 각종 설문조사를 이용하기도 하고 동아리 홍보활동 등의 방법으로 대학생들에게 접근합니다. 개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친분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신천지는 최근 대학생을 중심으로 젊은 층 공략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학생활이나 연애, 취업 준비와 관련한 특강 등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면서 접근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연락처를 적도록 유도합니다. 이후 큐티 모임이나 성경 공부로 연결시키는 것이 주된 수법입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지역교회와 캠퍼스 선교단체, 기독교수의 연합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로 현장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전례 없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할 텐데요. 예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성도들을 어떻게 삶의 예배자로 세울 것인지에 대한 교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흩어지는 것이라면서 성도들이 세상 속의 교회로 살 수 있도록 목회자가 이끌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경동교회 원로 박종화 목사 역시 모든 예배하는 곳이 다 공공교회라며 성도들 모두가 공공성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는 온라인 예배의 가능성과 함께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으면서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개학 시기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부모들의 피로감과 긴급 돌봄의 한계 등으로 등교 개학을 마냥 미룰 수 없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학교 현장을 충분히 고려한 세부 지침이 없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연령대가 낮을수록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등 저학년과 유치원 우선 등교를 반대한다는 청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최로희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용인 29세 남성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접촉자가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제2의 신천지 사태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이후 추가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13명 중 12명이 이태원 클럽 내 접촉자로 확인됐습니다. 용인 확진자의 클럽 내 접촉자는 최소 1,500명으로 추가 확진자가 집단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하나의 사건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할 가능성은 적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 하에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추진합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시는 신천지 측을 사회재난 원인 제공자로 규정하고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고로는 이만희 교주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른 간부들도 역학조사 방해 등의 혐의가 드러나면 소송 대상에 포함시킬 전망입니다. 대구 지역 첫 확진자인 31번 환자를 포함시킬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일 기준 대구 지역 누적 확진자는 6,859명이며 이 중 62.1%인 4,262명이 신천지 교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자식들의 몫을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는 식민지와 전쟁, 가난, 독재 같은 많은 위기를 넘으면서 대한민국을 만든 어르신으로부터 배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으로 높아진 국가 위상도 어느 날 갑자기 이뤄진 것이 아니라며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실력을 키워주신 어르신들께 어버이날을 맞아 깊은 존경과 감사의 큰 절을 올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보훈처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필 현판을 이달 중 교체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헌시비도 이르면 6월 교체합니다. 해당 현판과 헌시비는 1985년 대전현충원 준공을 기념해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글씨를 받아 제작된 것입니다. 보훈처는 지속해서 이견이 많았던 시설물 교체를 통해 대전현충원과 국가유공자의 영예를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규 현판과 헌시비는 지난해 안중근 의사 110주년을 기념해 만든 안중근체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고티비 뉴스 최로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조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오는 31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일명 슈퍼 선데이로 지정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종식 이후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한국교회 성도들의 위축된 마음을 극복하고 교회에 돌아올 수 있는 장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한교총 사회정책위원회 위원장 소강성 목사는 한국교회 예배의 날 지정이 한국교회와 성도의 마음을 응집하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IFCJ는 가정이 신앙교육의 중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유튜브 채널 가정의 힘 TV를 개설했습니다. 기독교인과 유대인의 이해와 협력을 돕는 단체 한국 IFCJ 유튜브 채널에선 3040 젊은 부모를 위한 온라인 교육 영상을 제공합니다. 이뿐 아니라 홈페이지에서도 가정예배, 부모교육, 자녀교육, 커뮤니티 등 4가지 부문으로 유용한 글과 정보, 영상 자료 등을 회원에 공유합니다. 첫 시리즈로 5월엔 가정예배 시리즈 7편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 사역에는 성락 성결교회, 일원동교회, 천안 서부교회 등이 동참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5.18 민주화운동의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한 고백과 증언운동에 동참하면서 5.18 가해자들의 양심적 고백과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교회협은 입장문을 통해 진상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한 가해자들에게 정치적, 사회적 보상과 함께 법적, 역사적 사면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전 국민이 동참하는 고백과 증언 운동을 전개해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고 치유와 화해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교회협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로부터 진상규명을 위한 고백과 증언 국민운동 전개 제안을 받고 이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구TV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가 7일 부전교회에서 코로나19 부산 목회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엔 동아대병원 감염관리실장 정동식 교수, 한국예탁결제원 김태우 박사가 강사로 나서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의료와 실물 경제의 상황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부산 성시화 부본부장 박성규 목사는 이번 세미나가 목회자들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탈퇴자들을 위한 전문 상담 체계가 마련된 건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이를 통해 탈퇴자들의 다친 마음이 빨리 회복돼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국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